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회복생활교육이 굉장히 그 교육청을 통해서 많이 얘기하는 그 단어가 관계 회복이거든요. 관계 회복인데 관계 회복은 깨어진 관계를 전제로 하잖아요. 깨어진 관계를 전제로 하다 보니까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방법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사과하고 화해하고 뭐 더 나아가면 용서하고 이런 것까지 나아가는데 사실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그건 에너지가 발생되는 건데 그 에너지가 자기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학생에게. 그 에너지는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면 관계 형성이거든요. 근데 관계 형성이 그 반대편에 관계 회복이 있는 게 아니라 성장, 변화, 자립이거든요. 관계가 형성되면 내가 성장해야 되고 온전한 방향으로 변화돼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서적으로 자립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제 배워나가는 건데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관계 형성하면 관계 회복이 여기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깨어졌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했을 때 늘 갈등에만 많이 이렇게 이제 집중해 왔었는데 우리가 많이 설명하는 이제 캐나다의 학자인 그 브렌다 모리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1%에서 5% 사이 맨 위에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 그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15% 정도 이슈와 쟁점을 만드는 아이들, 관계를 개선하는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80%의 관계 형성의 과정을 이제 놓고 보는데 80%는 일반적인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친구들인데 이거를 초점을 어디다 삼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대부분은 1%에서 5% 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좀 바꿔서 교사의 에너지를 거의 100%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80%는 관계를 만드는 것에 이제 신뢰를 쌓아가고 존중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관계 회복을 하려면 자기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나 화해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신뢰를 쌓아가 보고 존중해보고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까 학부모님 말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토대가 어느 토대냐 이 문화적 토대를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이제 자꾸 이제 드러난 문제만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는 이런 과정으로 학교 폭력이 항상 학생생활 교육의 뭐 마치 중심인 것처럼 학교 폭력이 아니라 학생생활 교육의 중심은 관계 형성이고 관계 성장이고 또 변화하고 이런 것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이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겠는지 한번 좀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마 이제 10년 이상을 지켜보시거나 아니면 계속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연수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거고 연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생활교육을 얘기할 때, 교과가 아닌 일상의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에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생활교육이라고 했을 때에도 따로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할 생각을 잘 못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덕양에서 그때 왜 저희가 마음 열기 활동이라고 해서 일상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저희가 한번 좀 짜본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데 학년 초부터, 학기 초부터 아이들과 어떤 관계로 만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수업, 뭐 자율활동도 있겠지만 아예 수업을 통해서 교과에서 좀 서로 연계해서 수업으로 이끌어 나갔을 때 확실히 학교의 문화가 변화되는 걸 금방 체감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사실상. 그냥 개학하는 첫날 마음 열기 요 정도만 있어도 다행인 정도인 거고 실제 또 마음 열기 하고 해놓고는 대부분 그냥 서클 한번 돌리고 나머지는 꼭 이수해야 될 학교폭력 예방교육, 무슨 교육 이렇게 집어넣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일상에 만난다고 해서 우리 관계들이 다 편안하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학교 안에서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동그랗게 마주 앉았지만 반수 이상이 이렇게 마주 앉아있는 게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이미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이 정말 학교 현장에서 뿌리 내리고 아이들이 하는 이런 잘못된 혐오 문화, 욕설, 폭력의 문화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말 하나의 인성으로 아이들이 좀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면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 그런 교육과정을 적절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맞다. 그게 무슨 의무 교육처럼 학교에서 무슨 무슨 평가할 때 이렇게 체크해 나가야만 뭐 필수 이수 교육한다 이런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교과 안에서 정말 필수적으로 주당 1시간 뭐 교과에서 나눠서 하여튼 이렇게 좀 나뉘어져서 영역을 맡아서 뭐 국어교사인 제가 언어에 관한 언어 표현에 관한 걸 맡는다면 뭐 이런 행동이나 이런 걸 담당하시는 뭐 체육교과든 뭐 수학교과든 이런 교과에서는 아이들의 표현 방식에 대한 걸 좀 알려줄 수도 있고, 아까 우리가 화장실 교육도 했지만 그게 기본 교육인데 그것이 교육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성장을 해왔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방식인지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이 준비가 돼서 아이들 일상 속에서 이러한 문화들이 정말 녹아들어서 이게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이렇게 좀 드러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방향일 것 같다. 결국 온전한 자립이 되어가는 그렇죠. 이 과정을 밟아 나가도록 돕는 거. 그 정수희 선생님 그 얘기 중에 계속 반복되는 용어가 교육과정이었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그 과정을 마련하는 것, 그게 학교 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요즘 깊이 있는 학습 막 이런 얘기 해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교과와 함께 이렇게 융합하면서 삶과 연계된 수업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제공해서 문제 해결력을 이렇게 키우는 역량을 키우는 그 학습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되게 좋잖아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깊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1cm의 깊이를 위해서 1마일을 1마일보다는 1cm의 깊이 그러니까 넓게 배우는 것보다 좀 더 깊게 배워서 그것들에 대한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활교육은 정말 역량교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의 행동의 패턴이 나와. 그리고 이건 삶이야. 그냥 삶의 문제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냥 삶이야. 이건 그것인데 아이의 역량과 그 다음에 성장의 그것에 는 왜 말하지 않는가? 우리 교육과정이. 그래서 그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아이들이 걸어갈 때, 그 디딤돌을 놓고 걸어갈 때 아이들 분명하게 우리가 바라는 부분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과정을 놓는 과정이라면 생활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일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의사소통? 이러한 교과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뭐 외국 보면 대학교에 필수로 있어야 될 뭐 그런 교과가 있는데 얼마만큼 의사소통이 안 돼요. 얘가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 오해해. 그게 누적돼.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몰라. 내 말을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몰라. 그것은 가르쳐야 된다. 저는 그 교육 과정은 그만큼 역량이 중요하고 삶에서 아이들이 문제 해결력과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변혁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뭐 OECD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꿈을 키우잖아요. 그러려면 얘의 삶을 같이 다뤄줘야지.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관계 수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파탄나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왜 이렇게 힘들어. 유치원 때 배워야 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대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담임선생님들이. 그래서 중학교인 저를 보더니 6년 후에 보면 가관일걸. 코로나는 팬데믹이다.
이게 지금 질병에서도 지금도 막 있긴 한데 그 관계의 깨어짐 그리고 고립된 그 정서 공동체성의 무너짐이 앞으로의 향후 몇 년을 계속 갈 거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뭐. 우리 교육이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서 아이가 성장하도록 못한다면 성인 된 이 아이는 이 어린아이는 더 사회 문제를 더 야기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그 교육 과정으로서 들어가는 삶과 연계된이 아닌 아이들의 삶 속의 그 현장을 교육의 장면으로서 꼭 가져가야 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너무 막 지식적인 것을 배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그 부분에서 할애해야 된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려면 그런 생각이 좀 가져봅니다. 네. 저도 완전 다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 처음에 아이들과 이제 첫 만남을 준비할 때 서로가 여기서 되게 낯설게 그러나 서로 이렇게 환대받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간을 정해서 또 2학년 경우에도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 좀 줄어들고 있고 3학년은 지금 시간이 없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게 아예 교육과정으로 딱 잡혀있을 때와 잡혀있지 않을 때가 되게 큰 차이가 사실 나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내용을 국가에서 정해놓은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는 저희라 그걸 학교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야 한다면 그게 안 된다면 그러면 어쨌든 교사들이 같이 좀 머리를 맞대서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래서 교과 안에서 관련된 단원이 뭐가 있는지 같이 색출을 좀 해보고 찾아서 그 단원들을 좀 연계시켜보고 그래서 깊이 있는 수업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교과 간에 융합도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필요한 아이들 성장에 그 삶에 관련된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교사들 사이에서 더 많은 연대 그 다음에 더 많은 협업의 시간들이 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되게 안타깝게도 지금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지금 뭐 않죠. 권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학교 문화를 바꾸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강조가 조금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이야말로 이런 이 회복적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을 또 계속 배워나가야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지 또 아이들의 성장은 저나 또 다른 동료 선생님들의 성장과 같이 간다는 이런 생각을 계속 같이 공부를 좀 해나가기 위해서는 교사들 사이에서의 그런 협력, 연대, 이를 위한 지원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 우리가 회복적 생활교육은 뭐 해야 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많은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사실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이 우리나라의 그 학교에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생활교육에서 어려움을 계속 이제 부딪힘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고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학교마다. 그리고 거기서 뭐 좌절도 하고 또 왜 했는데 이게 잘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응보적인 것과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응보적 정의는 회복적 정의가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이제 서로 이렇게 교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찾아뵙기로 하고요. 감사합니다. 소셜 프로파일러 정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